15주 2차 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15주 1차 시 때는 사랑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었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어에 내포되어 있는 사랑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5주 1, 2, 3차 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차 시를 마쳤는데요. 2차 시를 녹화하다가 중간에 자료를 좀 수업자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자료를 내가 몇 번 읽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15주 차에 살펴보려고 했는데 사실 좀 그 지나치게 관념적인 그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더구나 1차 시에서도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탐구하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제 형이상학적인 그런 측면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교의 어떤 철학 사상을 기반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1차 시에 이제 그 연구 목표와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는 서론 부분에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기독교를 신앙으로 하는 친구들은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일 만한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또는 뭐 나도 이제 뭐 종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종교를 절대적으로 신념화하거나 또는 뭐 어떤 종교를 배척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개방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좀 지나치게 이런 그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그 논리에 입각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떤 친구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차 시 녹화는 마쳤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또 그 자체로도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숙고해 보는데 일정한 실마리는 되겠다 싶어서 1차 시는 그대로 두고 2차 시와 3차 시를 다른 자료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2차 시에 보고 있는 자료의 제목은 한국사회학 제47집 4호에 실려 있는 논문,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리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미나 선생님의 글인데, 이것도 내가 이제 두루 수업 자료로 활용했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글을 쓰면서 활용했던 좋은 글이어서 함께 살펴보면 의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15주 2차 시와 3차 시 수업 자료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글은 내가 언제 좀 활용하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 그 이제 수업에서 나는 영화를 한 편씩 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 이제 영화를 보고 그 토론도 하고 또 글도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화를 한 편씩 봤는데, 이 글은 어떤 영화와 연결이 됐냐면 죄 많은 소녀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죄 많은 소녀. 그러니까 그 요거 2학년 교실에서 이제 새 전혜빈이가 주연인데요. 그 세 친구들이 이제 미묘한,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좀 밀어내기도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한 명의 친구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살한 친구의
자살할까? 왜 그 친구가 자살했는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관련해서 이제 전혜빈에게 학교 친구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그다음에 이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도 또 이제 그 죽은 아이의 그 엄마도 이렇게 전혜빈에게 그 죄를 묻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보고 토론을 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글 중에 하나가 이민아 선생님의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이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연결망이 이제 아주 많을 때도 그 다음에 지나치게 적을 때도 우리는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국문 초록이죠. 지난 14주차에도 봤듯이 국문 초록. 그러니까 이 글 전체의 요약본, 요약글입니다. 볼까요? 본 연구의 목적은 뭐냐?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굉장히 의미 있죠.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연결망의 효과가 대인 신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회학 논문이니까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전국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수집한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회적 연결망과 우울 간의 U자형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더라.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크기의 사회적 연결망은 다시 우울의 수준을 높였다는 거죠. 또 이런 사회적 연결망의 효과는 대인 신뢰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 연결망과 우울 간의 비선형 관계는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에게 나타났고, 대인 신뢰 수준이 높은 응답자는 사회적 연결망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분석 결과, 자료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이 본 연구 결과는 이제 어떤 쓰임새가 있겠느냐, 이것은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활용 가능성, 의의와 활용 가능성. 자, 사회적 연결망,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연결망에 갖는 양면적 효과에 주목하고 더불어 신뢰의 조절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이제 이 연구 결과가 함의하더라. 그래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차원으로서의 사회적 연결망과 인지적 차원으로서의 신뢰를 구분하고 두 가지 차원이 갖는 관계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뭐 활용 가능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의와. 자, 1차 시에 봤던 사랑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이제 원본 전체는 1차 시 자료로 올려는 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흥미 있는 친구들은 전체를 좀 확인해도 괜찮겠죠. 자, 2차 시, 3차 시 이 글은 훨씬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고 또 현실 적합성이 좀 있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사회적 연결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온 오프 다. 그러니까 오프는 우리가 그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가족과 그 가족을 확대하면 이제 뭐 친척 간의 관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동료, 그다음에 뭐 교수와 동료와 또 선후배 간의 어떤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오프라인에서 어떤 대면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적 연결망. 근데 이 사회적 연결망은 사실은 그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지요. 우리가 대체로. 물론 이제 그 대학을 보면 우리 대학도 그 동문회 조직이 있어가지고 뭐 지역사회에서 이제 어떤 뭐 사업을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어떤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동문회 회장, 부회장 이런 걸 해서 굉장히 많은 명함을 돌리고 명함을 갖고 있긴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망이 굉장히 이제 넓게 퍼져 있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온라인은 뭐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그 제한을 넘어서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 SNS죠. 뭐 SNS를 통해서 나는 이제 페이스북을 좀 해요. 페이스북을 하면서 그 지금 작년부터 완전 비대면 그 수업이고 그 어떤 활동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회라든가 뭐 세미나나 워크숍 뭐 이런 것도 다 줌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SNS 그 페이스북을 좀 활용을 하는데 페이스북은 이제 뭐 장점은 있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면을 늘릴 수 있는 그러나 이제 그 단점도 많아요. 시간이 많이 그 소모되는 것도 있고 또 감정적 어떤 소모도 있어요.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쟁점과 관련해서 나와 이제 어떤 성향이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끊고 차단도 하고 차단도 당하고 이런 어, 것도 경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장단점은 있지. 어쨌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 연결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사회적 연결망이 지나치게 좁으면 그 우울감이 좀 증가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게 소위 연결망이 어, 거의 없다시피 할 때는 그야말로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고독사 그다음에 청년들도 그런 위험에 종종 노출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들어 있고 바로 그것이 이제 사회적 연결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회적 연결망이 상당히 이렇게 확장되면 그 우울감이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는 그렇다. 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소위 그 친구 맺기에 제한이 5천 명 돼 있잖아요. 나는 한 400명 정도인데 400명 정도도요. 그 소위 말하면 관계를 하기가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아무리 곤란해도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절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5천 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겠죠. 다시 말해서 그 관계의 밀도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아직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온갖 그 애경사가 많이 이렇게 그 연락이 와요. 그러면 안 갈 수 없는 골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시간도 그렇고 비용의 그 지출이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이를테면 우울감이 또 상당히 증가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좀 내가 거칠게 지금 요약하자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굉장히 그 실제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민아 쌤은 중앙대 교수로 계시군요. 자, 인간은 타인과 함께 살아야 하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누구나 친구, 가족, 동료 등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본적인 행복감과 정신적 안녕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거죠. 이건 이제 인간이 사회적 존재다.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회학적 연구들이 이런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는 듀르켐 등의 이제 이런 고전 이론에서부터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까지 포트넘의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관계까지도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긍정적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가 온전할 수 있죠. 그 절대적으로 사회에 일테면 고립돼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사회 성원으로 통합되고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관심은 이제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이런 여러 몇 가지 이제 어떤 개념으로 논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적 지지 이런 이론적 경험적 논의와 연구를 파생시키고 특히 이제 건강 연구 분야에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이런 얘기죠. 11주차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불평등을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그러니까 건강해야 평등해야 건강하다. 그 공부를 우리가 11주차에 했잖아요. 바로 이런 어떤 범주 연결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는 특히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죠. 타인과의 교류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성과 통합의 수준을 반영하고 소속감과 정체성의 원천이 되고 고독감과 소외감을 낮춤으로써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건 뭐 이걸 부인하거나 부정할 것이 없죠.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관계의 긍정성은 사회적 연결망이나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효과로 논의되기도 하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대비되기도 하고 그 사회적 고립이란 뭡니까?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나 양의 수준이 낮은 상태. 예, 그렇죠. 사회적 고립을 이렇게 개념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들, 즉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의 측면에 굉장히 취약해지겠죠. 고독감, 소외감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근데 정신건강이 나빠지면 몸도 급속도로 이렇게 건강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죠. 몸과 정신이 함께 가는 것이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관계와 정신 건강 간의 긍정적 관계를 밝혔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11주차에 공부했던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와 관련된 그런 문제의식과 매우 밀접한 연결이죠. 가족이나 친구 등 교류하는 타인의 수가 많거나 그 다음에 접촉 빈도가 높은 사람은 우울증이나 불안을 경험할 확률이 낮고 반대로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높았다는 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나 규모가 감소하는 시기 노년기에도 사회적 관계 중요성은 여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 친구, 친지 등과의 접촉이 빈번할수록 노인들의 고독감과 우울증은 감소하겠죠. 사회적 관계 기반이 되는 사회활동, 즉 종교, 친목단체 등에 참여할수록 정신건강의 수준이 높았다. 이런 당연하죠. 이런 연구 결과는 그야말로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당연한 것을 왜 다시 이 논문에서 짚고 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러나 사회적 관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단선적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은 아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봤던 이런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관계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런 가정들은 실제 관계가 갖는 복잡성을 단순화시킬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그런 말이에요. 뭐냐면 기존에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런 소위 선행 연구잖아요. 이런 선행 연구들이 일정하게 이러이러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선행 연구들의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 어떤 구멍이, 작은 구멍이, 빈틈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틈을 크게 확장해서 내 주장을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이 소위 이제 논증적 글, 논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선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실제 관계가 갖는 복잡성을 단순화시킬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 이론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사회적 관계의 존재 여부나 유형 그 자체가 긍정적 자원의 존재를 전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자본이 과도한 통제와 사회적 연계를 동반할 때 부정적 효과를 갖기도 해요. 이런 지적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관계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어때요, 여러분? 이제 이 글의 흐름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고 또 동의할 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는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겠다, 살펴보겠다 이거예요, 이 글이. 자,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혹은 양면적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계 부정적 영향을 실증한 연구는 거의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긍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했으니까. 물론 사회적 관계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그런 연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 더욱이 사회적 관계가 가진 양면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보여준 연구는 거의 없더라. 빈틈이죠, 빈틈.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객관적 측면으로서 사회적 연결망이 정신 건강의 주요 척도인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신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연결망의 효과를 구성하는 조절 요인으로서 신뢰의 효과를 한번 검증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객관적 측면으로서의 사회적 연결망과 인지적 기능적 측면으로서의 신뢰를 서로 구분하고 정신건강에 미치는 상호적 효과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사회적 관계의 긍정성 서론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좀 건너뛰어 볼게요. 자,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정치인들은 어떤 통합을 많이 이야기하죠. 분열되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기가 힘든 사회적 어떤 그 자본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이제 추구하지요. 그래서 이 사회적 통합은 개인의 자아 개념과 감정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부정적 감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그 수준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감정적, 정서적 건강 수준에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범위의 연결망을 갖거나 타인과 빈번한 접촉을 갖는 것은 사회적 통합의 수준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낮춰서 개인이 행복감, 긍정적 자아 개념 등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낮은 사회적 통합의 수준은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낮춰서 결과적으로 우울증 등 부정적인 건강 상태로 이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연결망은 정서적, 도구적, 물질적 취지나 건강에 이로운 정보의 흐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건강에 긍정적이다. 이게 이제 아까 또 봤던 기존의 연구 결과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죠. 이걸 이제 사실 우리가 뭐 굳이 부정할 건 없죠. 이건 뭐 그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연결망 내 사람들의 접촉 빈도, 친구의 수 등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우울과 고독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 연구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인 아까 서론에서 봤지만 특히 이제 노년기는 이제 그 사회활동이 줄어들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감소하는 노년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연결망의 효과에 이제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력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접촉 빈도가 증가할수록 우울과 고독감이 감소한다. 근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는 노인의 우울증이 증가한다. 일례로 좀 예외적인 경우긴 하겠지만 이제 많은 그 노인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요양병원 있잖아요. 요양병원에 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얼마나 우울증이 이렇게 그 생명을 이제 단축할 정도의 그 스트레스가 항상적으로 있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사회적 연결망의 긍정적 효과는 노인 집단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뭐 빈번한 사회적 교류가 정신적 그 손상이 있는 사람들의 폭력적 행동도 좀 완화해 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실직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더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뭐 일테면 본국 가족과의 교류가 결혼 이민자 여성의 생활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그럴 것 같죠. 그러지 않겠어요?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60대 여성의 행복감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더불어 가깝게 느끼는 친구나 친척의 수가 증가하면 여성들의 산후 우울증이 감소하는 결과가 이제 있다 이렇게 보고되는 논문도 있단 말이에요. 또 사회적 연결망은 특히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도 근데 청소년의 우울증과 제한적 상호작용 간의 상관성이 있더라. 친구 수를 포함해서 특정한 친구관계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감소했고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으로서의 사회적 고립과 낮은 수준의 연계가 특히 성적 소수자 청소년의 우울증을 높였다. 또 친구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우울증 위험이 낮고 연결망의 특성으로서 중심적 수준이 높은 학교 환경이 청소년 시기의 정신과적 손상을 증가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뭘 주장합니까? 사회적 고립의 정도가 높고 연결성이 낮은 경우에 우울증이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선행 연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측면, 일단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과 관련된 이제 논의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볼까요? 자, 사회적 연결망, 나아가 사회적 관계나 통합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그 긍정성을 그 볼까요, 이제? 사회적 관계의 부정성이 사실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더라.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 연구가 미흡하고 그래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간의 선행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부정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신 건강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의 부정적 혹은 또 양면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컨대 이거예요. 친구의 수가 증가하면 5, 60대 여성의 행복감도 증가하지만 친구와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 오히려 행복감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또 그 연결면이 네트워크가 그거죠. 사회적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작은 사회적 연결망이 다시 볼까요? 너무 크거나 작은 사회적 연결망이 모두 그 말이죠.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잘 읽어야 되겠네. 너무 크거나 작거나 이런 사회적 연결망이 모두가 그 말이에요. 높은 수준의 청소년 우울증과 연관됐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수준의 청소년 우울증과 연관된 게 뭐예요? 너무 큰 사회적 연결망 혹은 너무나 작은 사회적 연결망 둘 다 그 말이에요. 모두를 둘 다라고 하면 더 의미가 잘 파악됐을 텐데
이런 선행 연구는 사회적 관계나 통합의 긍정성을 가정하는 이런 경향에 일정한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사회적 관계 양면적 효과에 관심을 기울일 게 필요하다.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 측면 혹은 양면적 측면을 모두 살펴볼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모든 사회적 연결망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연결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결혼 이민자 여성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본국 출신 이민자의 연결망을 갖고 있는 이민자 여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오히려 우울은 높고, 우울은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는 보고, 더불어 지지적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의 수와 접촉보다 갈등적 관계로 인식된 타인의 수와 접촉이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러겠죠. 사회적 관계가 부정적 상호작용에 기반할 때 정서적 안정은 낮아졌고 그러니까 적대적인 사람들,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과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죠. 어떤 뭐 직장에서도 이를테면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그런 관계에서는 굉장히 정서적 그 어떤 그 측면에서 우울증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 얘기죠. 학교 내에서의 관계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동료 집단이나 어떤 뭐 이런 그 집단에서 나를 좀 적대시하거나 경원시하는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많거나 그랬을 때 나는 훨씬 그 부정적인 어떤 정신적 영향을 받겠죠.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2차 시험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3차 시에서 연결해서 살피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죠?